네, 그럼 이번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찬근 한국항공대 교수가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사고 비행기가 보잉 737-800편 국내 항공사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종인데 사고 이전에도 시동이 몇 차례 꺼졌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에 이 기체의 영향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 이번 사고가 기체 이상 때문에 정확하게 사고가 났다라고 단정 짓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그 외부 물질이 흡입됐든지 아니면 기체 이상이 같이 복합적으로 됐는지 그 여부를 비행 기록 장치나 음성 기록 장치를 분석을 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추측의 영역입니다만 저희가 이것들을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엔진 이상과 랜딩 기어 작동 이상 이게 주로 꼽히는데요. 이 원인을 파악을 위해 살펴봐야 될 점이 있을까요? 어, 랜딩을 하기 위해서 조종사가 시도를 하다가 복행을 한 점, 그다음에 네. 복행한 이후에 정상적으로 제로원 방향이 아닌 원라인 방향으로 거꾸로 내렸다는 것은 그 상황이 되게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네.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교신을 하면서 비상 선포를 하고 급하게 내렸을 정도로 항공기에 이상이 있었거나 아니면 상황이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면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긴급한 상황이라는 게 저희가 뭐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교수님? 뭔가 경험상에 추측하실 만한 부분도 없을까요?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은 엔진이나 항공기에 이제 화재가 났다든지 아니면 조종이 불가능하다든지 네. 아니면 중요한 부품이 작동을 안 한, 예를 든다면 전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 기록 장치를 잘 면밀하게 분석을 하면 그러한 원인들과 어느 시간에 그러한 이상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제주항공 측은 이 기체 이상 징후도 없었고 과도한 운행도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요. 좀 직후에 나온 입장인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사실 사고가 나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러한 원인을 이제 하나로 딱 단정짓고 분석을 하다 보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오픈해 놓고 다각적인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단정적으로 내리기보다는 좀 열어놓은 상태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저희가 사고 직전 영상을 계속 뭐 보여드리고 있는데 흰 연기가 나오고 굉음이 들렸다는 목격자 진술도 있습니다. 이게 새가 엔진에 부딪히는 장면으로 보이십니까? 멀리서 찍은 그 영상 하나를 갖고서 이제 새가 부딪혀서 그 굉음과 연기가 나온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엔진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어떠한 이물질이 들어가서 엔진 이상이 있었는지 네. 아니면 엔진 자체에 결함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까지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영상에 뭐 특별한 점이 있다고 보시기는 어려운 건가요? 그래도 특별한 점이 있었죠. 엔진 후방에서 뭔가 연기가 이렇게 발생한다라는 것은 네. 뭔가 내부 물질이든 외부 물질이든 유입이 되면서 엔진이 비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나온 그 탑승자들의 카카오톡 중에 새가 날개에 껴서 착륙하지 못하는 중이다. 이렇게 탑승자들도 알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버드 스트라이크를 기장이 승객에게 바로 공지를 합니까? 원래? 아마 처음에 랜딩을 시도하다가 복행을 했을 때 네. 승객들이 아마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종사가 왜 복행을 했는지 하면서 이렇게 아마 방송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활주로 얘기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에 미끄러진 뒤에 비행기가 큰 화재가 났는데요. 이 미리 연료를 방출했다면 화재의 규모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겠냐 이런 언론 보도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단순하게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았다면 연료를 소모한다든지 네. 아니면 활주로가 긴
길이가 긴 활주로로 이동을 해서 동체 착륙을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프로시저인데 지금 메이데이를 선포하고 비상을 선포된 상황으로 급하게 내렸기 때문에 조종사가 그러한 준비를 하는 여유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활주로가 더 길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가정상으로 좀 더 길었다면 어떻게 보면 외벽에 충돌하는 충격이 좀 더 약했을 것이고 네. 또는 그 외벽에 충돌하기 전에 세울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두 종류의 블랙박스를 국토부에서 수거를 했는데요. 뭘 밝힐 수 있고 뭐가 밝혀져야 합니까? 그 이제 비행 기록 장치를 보면은 그 비행기의 속도라든가 엔진 상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 제대로 작동이 되었는지 네. 그러한 부분을 시간대별로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네. 음성 기록 장치에서는 이제 조종사가 이제 부조종사와 교시나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 그다음에 관제소랑 얘기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종사가 어떻게 판단을 했고 무슨 이상이 있었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분석을 하면 항공기 상태라든가 사고의 원인이라든가 아니면 기체 이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원인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사가 먼저 되어야 하고 그래야 이게 막을 수 있던 사고였는지 아니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점을 좀 예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이 사고가 단순하게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이제 이렇게 사고로 이어진 것 같지는 않고 여러 가지 네.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원인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해보면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 보잉 737-800 이 기체와 기종에 대한 불안감도 좀 있습니다. 이거를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여행을 갈 때 이 비행기를 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좀 조언을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이게 사실 뭐 항공기가 이제 보잉 737처럼 많이 운용되는 항공기다 보니까 또 사고의 어떤 그 발생하는 비율도 좀 높은 것 같고 그렇다 그래서 뭐 꼭 어느 기종이 안전하고 어느 기종이 불안정하다 그런 것은 좀 판단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항공사가 그 비행기를 어떻게 잘 정비를 하고 그런 것을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사실 항공기 사고 비율이 이제 다른 어떠한 이동 매체에 비해서 이렇게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정밀하게 정비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찬근 한국항공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